경제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인데 더존 비즈온 상승세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주가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더존 비즈온 최근에 왜 이렇게 강세가 많이 나왔느냐? 15%, 13%, 뭐 13%, 금일 뭐 8%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자, 더존 비즈온의 사업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비즈온 하면은 여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ERP, 그쵸? ERP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ERP 엄청 많죠? ERP 서비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자, 그럼 이 ERP 서비스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ERP는 기업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정보라고 하면은 뭐 돈은 얼마나 받았느냐, 아니면 또 이 상품에 대한 재고는 또 얼마큼 있고, 매출은 얼마이며, 영업이익은 얼마고, 단기 순손실은 얼마고, 단기 순이익은 얼마고,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이트에다 보관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최근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더존 비즈온이 추구하는 사업 모델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더존 비즈온의 이제 ERP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RP 사업을 더존 비즈온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과거 자, 더존 비즈온이 이제 신한은행과 합작 법인을 하면서 이제 공급망 금융 제공을 하겠다. 그쵸? 뭐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하는 등 특화 금융 플랫폼을 빠르게 선보이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한과 더존 비즈온이 합작해서 법인 설립을 투자한 이유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신한은행이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원래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이런 더존 비즈온 같이 아직까지도 하나의 그 기업을 끼는 것보다 그냥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합니다. 보다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신한은행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보시면은 기업이 만약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면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보다 일단 물건을 먼저 주고,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는 그거에 따른 매출 채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받아오고, 이 매출 채권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 현금화를 못 한다고 하면은 결국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현금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팩토링 상당히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히 이런 대기업끼리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대기업끼리 한다면은 뭐 이 기업이 망하겠어,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A라는 회사가 이 B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만약에 중소기업입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다 하면은 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도 의문점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 팩토링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금화를 항상 해놔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현금화가 항상 돈이 많은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존 비즈온이 밀고 있는 것이, 자, 기업의 재물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요.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A 기업이 B 기업한테 받을 매출 채권이 있으면은 이 B 기업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회수가 가능한지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이 기업이 지금 가치를 봤을 때 회수가 가능하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존 비즈온이 이런 기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금융 쪽, 우리가 금융사야, 금융 쪽이라는
간판이 있어야겠죠. 그쵸? 돈을 믿고 맡겨야 되고 돈을 다루는 회사인 만큼 금융회사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금은 어떻게 해결했냐? 자, 더존비즈온 미래에셋 캐피탈과 매출 채권 팩토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도 지난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존비즈온은 지속적으로 이 선제 사업 모델을 열심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3천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그래서 미래에셋 캐피탈로부터 3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자금 규모가 한 3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3천억은 너무 적은 수치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는 이런 기업을 통한 서비스보다는 은행을 통한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은행을 통한 더 많은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신한도 이것서 돈 냄새를 맡고 더존비즈온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괜찮은 사업인데 하면서 좀 푸시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고 있냐 하면은 네, 정부 역시도 도와주고 있다. 공정위 더존비즈온과 기업신용조회사 설립권을 승인해 줬습니다. 정부도 결국은 허가를 해준 거죠. 또 챌린저뱅크 논의 본격화, 소상공인 특화 전문은행 나오나, 이게 지금 전문은행 얘기 자체가 지금 더존비즈온 사업 모델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챌린저뱅크 도입 얘기가 나와주면서 더존비즈온의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에 약간 부합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결과 속에 최근 더존비즈온의 강세, 다양한 이슈들이 승인되고 있잖아요. 더존비즈온이 과거부터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2020년 보시면 막 10만 원이 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가가 쭉 약세가 이어지다가 서서히 사업 모델이 본격화되면서 실행이 될 것 같으니까 거래대금을 동반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얘기만 보시면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내용들이고, 주가 상승세가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준 이유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단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급을 보시더라도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기타 법인,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금투 가릴 것 하나도 없이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래서 이 더존비즈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저도 이 기술, 그렇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라는 점이 얼마나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얼마나 크게 사용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인 저항대라고 하면은 여기 윗골이 달린데 보이시죠? 55,500원. 그쵸, 밑꼬리 부근이 55,500원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5,500원, 이거 종가였네요. 저가 53,500원. 이 53,500원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딱 그 정도에 걸려있는 모습이네요. 금일 지금 종가 부근도 돌파해주고 간다면은 좀 추가적인 강세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존비즈온에 제가 대한 분석,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존비즈온의 강세가 나와준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수급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일은 다시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 스마트, 그쵸? 매출채권 팩토리 서비스가 과연 시장 내에서 얼마나 부각을 받고 얼마나 크게 강세가 나올지도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 더존비즈온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저도 오늘도 역시 종목을 2개 한번 들고 와 봤거든요. 그 종목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으로는 첫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스코텍,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가 지금 저점을 잡아줬죠. 그리고 금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 갭자리 보이시죠? 이 갭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냐? 개파락이 나왔으면 엄청난 악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종목은 임상 이상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임상 이상 실패라는 좀 큰 악재거리가 있었으나 저점을 금방 잡아주고 금일 반등이 나와주는데 수급까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괜찮은 종목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상단 갭자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의 종목은 오스코텍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임상 실패가 큰 악재긴 한데 이렇게 빠르게 저점 형성한 뒤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이 빈 매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상승과 눌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종목으로서 최근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매수세까지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 이후에 눌림 과정 속에 거래량이 죽은 것도 참 긍정적이죠. 그동안의 차트도 상승 눌림이 나오는 가운데 20일 평균선 좀 지지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20일 평균선 지지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선정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지 라인을 그쵸 손절 컷을 마이너스 5% 21선 보니까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더라고요. 손절 폭은 마이너스 5%로 짧고 먹을 수 있는 익절의 폭은 30% 정말 20% 이상 30% 이상 크게 먹을 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더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존 비즈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매매 방법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하단의 번호로 더존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